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례식과 비례배분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블로그에 올려놓은 문제를요, 스스로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요. 영상 보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해요. 맞물려 돌아가는 두 톱니바퀴 가와 나가 있습니다. 가가 12바퀴 도는 동안 나는 15바퀴를 돕니다. 가의 톱니수가 32개일 때 가의 톱니수는 몇 개일까요? 자, 이렇게 톱니바퀴 문제가 나오고요. 이 톱니바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것은 도는 동안이라는 말도 있고요. 톱니수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 두 개가 다른데요. 여기서 나오는 게 회전수가 있고요. 얼마나 도느냐. 맞죠? 그 다음에 톱니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자, 이거는 톱니가 4개 있고요. 이거는 톱니가 8개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톱니수라는 것은 여기가 4개이고 여기가 8개니까 4대 8이 되겠죠. 4대 8이니까 1대 2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거는 이제 톱니가 맞물려서 도니까 하나, 둘, 셋, 넷. 얘가 한 번 돌 동안 얘는 하나, 둘, 셋, 넷. 반바퀴밖에 안 돌죠. 그 다음 한 번 더 돌면 2바퀴 되면 또 하나, 둘, 셋, 넷 해서 한 바퀴 돌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회전수는 2대 얘가 2바퀴 돌 동안 얘는 한 바퀴 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톱니바퀴 문제에서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은 회전수하고 톱니수는 2대1이면 1대1 이렇게 반대로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걸 기억해 두세요. 2대1이면 1대2가 되고 3대1이면 1대3이 되고 이렇게 반대로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기 쉬워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가하고 나가 있는데요. 12바퀴 도는 동안 가가 12바퀴 도는 동안 나는 15바퀴 돈다 했어요. 돈다니까 이게 회전수겠죠. 자, 회전수는 12대 15예요. 그러면 톱니수는요? 자, 12바퀴 도고 얘는 15바퀴 도니까 많이 도는 게 톱니가 더 적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톱니수는 12대 5가 아니고 이렇게 반대로 돼서 15대 1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나의 톱니수가 32개라고 하니까 여기가 가고 여기가 날 거잖아요. 나가 32개라면 가는 얼마일까요? 요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안에 거 2개 곱하고 밖에 거 2개 곱하면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32 곱하기 15는 12 곱하기 네모랑 같으니까 요거를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32랑 15랑 곱하면 5, 2, 10 1 올라가고 3, 5, 15, 16 2, 3 더하면 480이네요. 그러면 480은 12 곱하기 네모니까 이 네모는 어떻게 구하죠? 480 나누기 12를 하니까 4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가는 톱니수는 40개가 되겠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비가 5대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9cm 더 길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요? 자, 여기 가로 대 세로가 5대2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차이는 지금 5고 2라고 하면 3만큼 차이 나죠. 그러면 각 항에다 같은 수를 곱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보면 10이 되고 2는 4가 되니까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6만큼 나죠. 자, 이번에는 곱하기 3을 해보면 5, 3, 15, 2, 3은 6. 차이가 얼마가 나나요? 9만큼 나죠. 아, 그러면 6이 되겠네요. 가로는 15, 세로는 6이 되겠어요. 그리고 차이가 9만큼 나잖아요. 가로가 세로 길이보다 9cm 더 기니까.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하면 되니까 5, 6, 39. 답은 9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요. 지금 제일 처음에 나오는 b에서 차이가 3이잖아요. 그러면 9만큼 내려면 곱하기 3을 하면은 9만큼 되죠. 그러면 각 항에도 곱하기 3을 해서 이렇게 답을 바로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줄넘기 대회 첫 번째 심사에서 30%가 통과하지를 못했다. 첫 번째 심사에서 통과한 학생이 56명일 때 줄넘기 대회에 참가한 친구들은 모두 몇 명이었는지 구해보세요. 자, 첫 번째 심사에서 30%가 통과하지 못했다니까 통과한 학생은 70%가 되겠죠. 맞나요? 70%가 되니까 70%라는 거는 100분의 70이 되죠. 그럼 100은 전체의 숫자고 70은 통과한 숫자죠. 통과한 친구의 숫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B로 나타내면 70대 100이 되겠죠. 이거는 통과한 학생, 이거는 전체. 그러면 통과한 학생이 지금 56명이라 했으니까 56명일 때 전체 학생 수는 얼마일까요? 통과일 때 전체 학생 수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간단하게 B를 고쳐보면 7대 10으로 고칠 수 있고 56대 네모라고 하면 560 두 개 곱해서 560이 되면 되니까 560 나누기 7을 하면 7, 8, 56 되니까 답은 8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반 남학생 한 명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더니 여학생과 남학생의 수의비가 4대 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 전체 학생 수는 27명이 되었어요. 남학생이 전학 가기 전에 여학생과 남학생 수의비를 구하세요. 자, 우선은 전학 가고 나서는 4대 5가 됐다 했어요.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가. 그러면 여학생 대 남학생의 비가 4대 5고요. 우리 반 전체 학생 수가 27명이죠.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죠. 여학생은요, 27명 중에서 지금 4대 5기 때문에 두 개 더해서 9분의 4만큼이고요. 남학생은요, 27명 중에서 9분의 5가 되겠어요. 그러면 약분해보면 9, 3, 27. 여학생은 12명이고요. 남학생은요, 9, 3, 5, 15. 15명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한 명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갔으니까 전학 가기 전에는 15명이 아니라 16명이었겠죠. 맞아요? 그러면 남학생이 전학 가기 전에 여학생과 남학생 수의 비는 12대 16이고요. 간단하게 나타내면 4로 나누면 4, 3, 12, 4, 4, 16. 3대 4가 되겠습니다. 이모가 사오신 귤, 딸기, 포도의 무게의 합은 15kg입니다. 귤의 무게는 딸기 무게의 1과 2분의 1배이고 딸기 무게는 포도 무게의 5분의 4배일 때 귤은 몇 킬로그램일까요?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요? 요거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귤의 무게는 는 했으니까 는 딸기 무게의 1과 2분의 1이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 가분수로 고치면 2분의 3이고요. 맞나요? 이번에 딸기 무게는 했으니까 딸기 무게는 포도 무게의 포도 무게의 5분의 4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올 때는 하나로 지금 하면 좋은데, 그러면 포도는 그냥 포도겠죠. 그럼 여기 포도가 있으니까 포도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은 이 딸기에다가 딸기 자리가
딸기가 요거잖아요. 요 딸기 자리에다가 포도를 넣으면 다 포도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다시 해보면요. 귤은 딸기 곱하기 2분의 3인데 요거를 딸기 자리에 넣으면 귤은 포도 곱하기 5분의 4에다가 여기에 있는 2분의 3을 하면은 요거는 아까 딸기였죠. 딸기의 2분의 3이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다시 붙이면 귤은 포도의 약분해보면 이니까 5분의 6이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귤, 딸기, 포도를 나타내 보면 귤은 포도의 5분의 6 맞나요? 딸기는요. 포도의 5분의 4 포도는요. 그냥 포도겠죠. 포도니까 그냥 포도니까 곱하기 1이라고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은 걸로 나눠줄 수 있을까? 포도로 나누면 포도가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5분의 6 대 5분의 4 대 1이니까 각 항에다가 똑같이 지금 밑에 5가 있으니까 5를 곱해보면 첫 번째 항에도 5를 곱하면 약분돼서 6. 두 번째 항에도 5를 곱하면 약분돼서 4. 세 번째는 1이 있으니까 곱하기 5를 하면 5. 결국 귤, 딸기, 포도는 6대 4대 5가 되겠어요. 맞나요? 근데 지금 모든 합이 15라고 했고 귤을 구하는 거니까 왼쪽에다가 구해볼게요. 15 곱하기 귤은 6 더하기 4 더하기 5 중에서 6이겠죠. 6. 그러면 15 곱하기 15분의 6이 되니까 답은 6k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귤은 6kg, 딸기는 4kg, 포도는 5kg이 되겠네요. 다음과 같이 가나 다로 나누어진 땅이 있다. 가와 나의 넓이의 합은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가에 대한 나의 넓이의 비율은 9분의 4이다. 다의 넓이가 70제곱미터라면 가와 나의 넓이는 각각 몇 제곱미터일까요? 우선 나와 있는 게 다의 넓이가 나와 있고요. 가하고 나 넓이의 합은 여기가 65%라면 다는 얼마겠어요? 퍼센트면 100%가 돼야 되니까 100에서 65를 빼면 다는 3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에 대한 나의 넓이의 비율이 그러면 가분의 나가 9분의 4니까 가 대 나는요 9 대 4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한번 나타내 보면 가 같은 경우에는 65 9 더하기 4 중에 9만큼 차지하니까 65 곱하기 13분의 9가 되어서 5, 9, 45. 가는 45%가 될 거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65 중에 13분의 4니까 약분을 해보면 20%가 나오네요. 나는 20%가 될 거예요. 그럼 왼쪽에다가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면 가 대 나 대 다는 45%, 20%, 3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의 넓이가 얼마라고 했죠? 다가 7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곱하기 2배가 된 거죠. 이 항은. 그럼 다른 것도 똑같이 곱하기 2를 하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하면 40. 나는 40이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45 곱하기 20 하면 90. 그래서 답은 가는 90제곱미터, 나는 4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7번 원과 삼각형이 다음과 같이 겹쳐져 있다. 겹쳐진 부분의 넓이는 겹쳐진 거 여기죠. 이 겹쳐진 부분의 넓이는 원 넓이의 25%이고 삼각형 넓이의 7분의 3이다.
삼각형 넓이가 63제곱센티미터일 때 원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자, 이런 문제 잘 나오는데요. 자, 이 겹쳐진 부분은 똑같죠? 이 겹쳐진 넓이는 한번 적어볼게요. 원 넓이의 25%라면은 100분의 25라는 거고요. 맞죠? 그럼 100분의 25는 너무 숫자가 크니까 좀 더 간단하게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맞죠? 이건 지워볼게요. 원의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넓이는 삼각형의 7분의 3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 겹쳐지는 부분은 넓이가 요거 두 개 같겠죠? 자, 요런 문제가 잘 나올 때요. 요렇게 곱해서 같다 했을 때 원과 삼각형의 비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요렇게 됐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4분의 1 있고 여기 3분의 7 있잖아. 아니, 7분의 3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이 7분의 3이고요. 여기 있는 7분의 3. 이 삼각형은요, 왼쪽에 있는 4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원은 7분의 3이라 생각하고 삼각형은 4분의 1이라 생각하면 두 개 똑같죠. 왼쪽도 7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고 오른쪽도 4분의 1 곱하기 7분의 3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원은 7분의 3이라 생각하고 삼각형은 4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원 곱하기 어떤 수, 삼각형 곱하기 어떤 수가 있을 때 원 대 삼각형의 비를 구할 때는 이렇게 거꾸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원에는 삼각형을 곱한 수를 쓰고 삼각형에는 원의 곱한 수를 쓰면 비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가 지금 7하고 4가 돼 있으니까 각 항에다가 두 개의 최소 공배수인 28을 한번 곱해 보시면 4, 3, 12, 4, 7, 28. 그래서 원과 삼각형의 비가 12 대 7이 나왔어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63이라 했으니까 원은 모르겠고 삼각형의 넓이가 63이다. 그러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는 선생님 전항 해볼게요. 전항. 그 다음에 후항. 자, 7에서 63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곱하기 7, 9, 63 한 거죠. 그럼 전항에도 똑같이 9를 곱하면 원의 넓이가 나오겠죠. 12 곱하기 9를 하면 2, 9, 18. 답은 108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